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 사이에 또 다른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좀 하락하는가 싶었던 국제유가가 하락폭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석유주 그리고 방산주를 좀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양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2,433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더니 지금 현재는 0.02% 밀려나면서 81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양시장 장 초반에는 좀 빨간불 켜면서 좀 좋게 움직이나 싶었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닥이 또 하락 전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려와는 달리 상승 반전에 좀 성공을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이슈를 이제 빨아들인 부분들의 대형 이슈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현재 팔레스타인의 어떤 격돌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확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로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체 강대국 간의 전쟁이 아닌 지역적인 분쟁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전쟁에 대한 어떤 초기의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외로 큰 어떤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또 오히려 올라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외적인 변수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재 전쟁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변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고 방향성이 아닌 어떤 변동성만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하락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맞추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락을 좀 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4천 계약 정도 이제 매수 기조가 좀 나오고 있고, 물론 현물에서는 현재 코스닥 양시장 다 이제 팔고는 있지만은 선물에서는 매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닌 어떤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잠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이제 코스피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2,400을 이제 기점으로 제일 중요한 어떤 지선들이 약간 나와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2,400 부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형성이 됐던 두 번의 이제 저항이죠. 두 번의 저항을 이제 뚫고
조종을 보이는 저점의 영역이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부분 여기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의 이제 충격이 한 번 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되는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체크를 좀 해야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조금 현재 개전 어떤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충격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은 장은 의외로 어떤 변동성만 있지 방향성 하방으로는 열리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갭상승을 좀 동반을 했고요. 또 오늘 약간 밀려준 것은 오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전쟁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충격은 있지만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 코스피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드림 CIS입니다. 의료 AI 테마로도 묶이는데요. 오늘은 무상증자 권리락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IMT입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이고요.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상장하자마자 장 초반에 103% 상승하면서 28,500원 터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엔젠바이오입니다. 진단기업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캔서 문샷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달궜던 핫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베스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엔젠바이오입니다. 엔젠바이오요. 일단 캔서 문샷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오전장에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뉴스대로 현재 캔서 문샷 어떤 그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캔서 문샷 부분들은 현재 암을 정복하는 방법 중에서 초창기에는 암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 지금의 암 부분들은 암 조기 예방 다시 말해서 그 초기에 암을 발견을 좀 해서 암에 대한 사망률을 현재 낮춘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캔서 문샷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신약 개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주는 진단 키트의 어떤 시장이 열려주고 있고 진단 키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어떤 코로나를 현재 발견하기 위한 어떤 진단 키트를 넘어서 암 환자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찾아내는 어떤 그런 진단 키트의 어떤 사업으로 변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라 암 진단 키트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엔젠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현재 젠큐릭스입니다. 그래서 젠큐릭스는 암 분자 진단 기업으로서의 어떤 현재 사업력을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를 젠스웰 BCT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좀 발매를 하면서 다른 암 쪽으로 확대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또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엔젠바이오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현재 암 진단 사업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CLIA라는 랩을 현재 본격적으로 인수 추진을 하는 그런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재료는 추가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어떤 진단 사업 부분들도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젠큐릭스와 함께 엔젠바이오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이제 캔서 문신에 합류를 했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엔젠바이오가 오늘의 이제 베스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 3일 내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있으면은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이슈가 좀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슈가 났었는데 뭐 났다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오히려 더 밀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진바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봉 월봉상, 월봉상으로 보면은 장기 하락, 그다음에 장기 행보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급락의 또 부분들은 이제 장에 대한 연동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약간 돌아준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면은 한번 엔젠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모의사인 젠큐릭스와 함께 한번 관심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베스트 종목으로 엔젠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진단키트 관련 기업이고요. 또 최대 주주인 젠큐릭스도 이 사업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서 문샷에 최초로 또 합류했다는 점 또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노렸다가 매수 기회에 포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되짚어 봤다면 이번에는 오후장을 좀 대비를 함께 해볼 텐데요. 오후장 인기 종목 두 가지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대성에너지하고 에코바이오입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대성에너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대성에너지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이에 우리 장에서 석유주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흐름으로 좀 이해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성에너지는 석유 기업은 아니고 대구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 이제 공급업체입니다. 물론 중동에서도 석유를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천연가스도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오르게 되면은 천연가스도 같이 이제 동반 어떤 상승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흥구 석유를 비롯해서 석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덩달아서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도 올랐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해서 그대로 이걸 가격에 이제 100% 반영을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났는데 실제 어떤 매출에 기여한 부분들이 그렇게 미미하다고 좀 어떤 곡물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하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되면은 PBR, 퍼 이런 개념이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 변동하고 상관없이 약간 올라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2, 3일 내 이렇게 종전 끝나는 건 아니고 좀 더 약간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분쟁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천연가스 어떤 관련된 부분들을
석유가스가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쪽에 어떤 이슈가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침까지만 해서도 현재 석유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만은 장중이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준다면은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전쟁 가능성은 좀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나 흐름은 조금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 종목 또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대성에너지 좀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에코바이오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지금 에코바이오 살펴보니까 지금 2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엔 친환경이랑 묶이면서 수소 관련주로도 시세를 낸 바도 있었고요. 지난달 기사를 보니까 가축 분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또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크게 시세를 한번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오늘 오후장에서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아마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리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현재 메탈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친환경이라 할지라도 혐오 시설이나 메리가스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분쟁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기 상암동에 이제 프랑카드를 걸어보면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서 반대 플랜카드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코바이오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부분 요거를 자원화하는 부분들도 좀 오폐수 관련해서도 에너지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약간 묶여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생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좀 에너지 좀 위기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한번 급등을 좀 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현재 약세를 보여줬죠. 그러다가 오늘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주는 것 때문에 메리가스나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재 동반 순환매가 좀 현재 탄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서도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계속해서 현재 천연가스나 다른 에너지 쪽의 어떤 종목으로 계속 순환매가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에코바이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이랑도 묶일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가지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과 또 오후장 인기주 종목 함께 만나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 수혜주까지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신냉전 시대의 성장 산업 방산입니다. 러후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또 연휴 사이에 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의 개입 여부입니다. 이란이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전쟁 또한 장기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석유주 그리고 방산주 또한 랠리를 조금은 또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방산이라는 키워드 전문가님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1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긴장이 굉장히 강화가 됐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측을 완벽하게 이제 빗나갔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진흙개는 물지 않는다. 뭐 그런 속담까지 쓰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전쟁이 막상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현재 전문가의 어떤 부분에 예상을 다 깼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일시적인 분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시 열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에 일어난 분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 수준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내의 가자지구나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어떤 팔레스타인 어떤 그 해방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주역이죠. 그래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닌데 바로 여기서 이제 공격이 일어났는데 가자지구 전체가 다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무장 정파, 그러니까 정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장 단체 1000여 명이 공격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그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어떤 상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핵 항공모함 이렇게 출동하고 이거는 약간의 이것은 배후에 있는 어떤 그 무장단체 부분의 연합 확전을 이제 경고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제스처가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당장 가자지구에 민간인들이 있는데 이제 폭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맞불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안에 있는 200만 명 중에 특정 몇만 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색출한 작업이 좀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바논에도 현재 무장 정파가 현재 헤즈볼라가 좀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파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하고 개입이 됐다고 했을 때는 전쟁이 확대된 경향이 많은데 이란 개입의 정황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지만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확정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슈를 사실은 오늘 이것이 날 줄 알고 준비하는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이제 겹쳤습니다. 자, 방산의 중요성 부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잠복된 내관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1900년대 초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달아 동양과 서양에서 양쪽 다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현재 비정상의 정상 구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약간 장기화될 확률도 많고 최대의 현재 분쟁 부분들은 중국과 대만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현재 마지막에 시한폭탄이 터질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아니고 2025년, 2026년, 7년 이거를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떠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곡군날 때 혐오포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L3이라고 해서 LSM이라고 해서 공개가 좀 된 듯 한국형 아이언돔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시스템이 요격 체제가 공개가 좀 되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국방력, 그다음에 무기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세계 정상급의 이제 탑 티어의 급으로 왔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날개돋친 듯이 그 현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단 봐야 되지 전쟁만 나오면 주가 빠지니까 재수없다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최근에 했던 이슈를 보시면은 한미 이제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사거리를 무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무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핵탄두 중량을 약간 줄여준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전역을 좀 커버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한 그 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현재 세계 6위입니다. 6위에 될 만큼 가장 압도적인 어떤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현재 이제 방산에 대한 성장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나토가 계속해서 동지를 하고 있고 1997년대 이후에 가입한 부분들의 나라를 보면은 동유럽이 대부분 가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동그라는 어떤 표시를 해놓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러시아의 땅입니다. 깜짝 놀랐죠. 벨라루스를 통해서 철길을 통해서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핵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어떤 핵 전술 기지입니다. 전술 기지자 그다음에 해양 영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벨라루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진출들이 진행이 될 확률도 많고 또 이번에 러시아가 공격한 부분들도 크림반도를 차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재 동부 쪽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이런 흑해를 통해서 대한 해양 진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유럽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는 거의 깔맞춤으로 한국에 대한 무기를 전부 다 체계를 다 갖추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칼리드 그리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해서 해양 교두부를 확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굳히면은 이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당연히 나중에는 질 수밖에 없겠죠.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분할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연방으로 쪼개진다는
한 어떤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상징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위치 부분들이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어떤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죠.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지금 전황 자체도 거의 이제 고착 상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간 고착 상태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만약에 이번에 중동 현재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거의 잊혀진 전쟁으로 지루한 소모적으로 좀 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북극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극해가 열리죠.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잡으려는 어떻게 보면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현재 와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패권이 굉장히 많이 달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패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일대일 구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야심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국의 어떤 해양 군사 기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 기지, 특히 현재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해양 기지를 굉장히 넓혀주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주 앞마당, 솔로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어떤 군사기지도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도 마찰이 굉장히 더 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필연적인 마찰이 당연히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중 패권의 어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중국이 굴복하지 않으면은 현재 2, 3년 내에 어떻게 보면은 대만 전쟁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극적인 어떤 굴복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없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중국의 패권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나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에 대한 어떤 그 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이 호주까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앞마당으로 열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만은 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시각으로 보면은 안이하게 현재 본다면은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은 세계 1차전, 2차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중동 종파 관련된 그런 걸 보시면은 시아파, 순위파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순위파의 사우디는 현재 전쟁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아파의 강경파가 현재 지금의 어떤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정파 간의 어떤 이번에선 갈라선다게 되면은 현재 중동 정체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쪽으로만 국한이 될 수도 좀 있고요. 강경파 쪽으로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동 전체 확산 가능성은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동 자체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일부에 대한 어떤 수출도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을 했지만은 인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을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현재 순위파에서는 반대의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파 간의 이해관계의 어떤 그 다툼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동 전체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감싸기, 다시 말해서 포위 전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알다시피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현재 중국을 고립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실 필요가 있고 또 2부에 새로운 어떤 시간대에 다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쟁이 진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이상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특히나 또 앞으로 남아있는 국제사회 곳곳에 전쟁 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비극적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방산 쪽 섹터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수혜주 체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AS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지난주죠. 한주 라이트 메탈 보실 텐데요. 테슬라의 차량 경량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주 라이트 메탈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가프레스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도입이 좀 되고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도입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혜주로 이제 받을 거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조공법으로 해서 알루미늄 부품,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부품을 많이 생산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 이제 안스빈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오늘 현재 올랐다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실은 종목이 약간 여동을 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장중에 약간 조정이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의 이제 내용대로 보시면은 바닥권이 다중바닥의 형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약간 올라주면은 매물을 소화하고 진행이 되는 어떤 다중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 수급이 들어왔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스빈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좀 강세 보이면서 올랐습니다. 7% 이상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이 눌림목이니까 매수 타이밍 함께 좀 설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던 방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나누어서 3위, 2위, 1위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박 종목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이요. 방산하면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또 오늘 전쟁 이슈가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현대 로템 부분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약간 방산 쪽으로 약간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되고 그 외에 다른 재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철도 레일 부분들, 두 번째는 방산, 디펜스 솔루션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에코플랜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방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외에 또 하나 이제 재료는 현대차의 이제 기가프레스를 만드는데 납품 매정인 업체가 현대 로템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가프레스에 대한 뉴페이스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가프레스에 대한 어떤 그 개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현재 K2 전차 부분들이죠. K2 전차가 현재 글로벌하게 진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났던 러시아 탱크의 거의 무능함, 그다음에 후진성 이런 부분들이 전자장비가 탑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죠. 근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위에 탱크 위에다 뭘 이렇게 철망같이 씌우죠. 그래서 요거는 레이더에 탐지 안 하게끔 하는 어떤 구식 장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약간 후진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분리를 막겠다. 재분리만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 K2 전차에는 현재 능동 방어 소프트 킬이라고 해서 연막탄 비슷하게 회피 기능에 할 수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능동 방어 체계 직접적으로 적의 재분리나 모든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현재 하드킬 그런 전자장비 서비스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K2 전차를 비교를 봤을 때 가장 가벼운 어떤 기체에다가 현재 승무원도 3명이 잡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가성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그다음에 미국의 에어브람스보다 더 완벽하고 또 성능도 좋고 납품질이 빠르기 때문에 K2 전차의 어떤 성장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노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갭상승해서 좀 올라주는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 그다음에 이때 이제 고점을 좀 쳤던 부분인데 냉난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반등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약간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위 종목으로 현대로템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산 테마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더불어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현대차 기가프레스에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 기가프레스 차량 경량화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면 한번 시세를 크게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좀 만나볼 텐데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IG 넥스온입니다. LIG 넥스온이고요. 마찬가지로 방산주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현대로템보다는 그래도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10% 좀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제 방산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현재 현대로템이어서 LIG 넥스온이 되는데 LIG 넥스온은 하는 일이 이제 방산 전문 기업인데 주로 이제 감시 정찰, 그다음에 지휘 통제, 통신, 그다음에 정밀 타격.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산 기술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드느냐 하겠지만은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시 정찰 포트폴리오 레이더 시스템을 완벽하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6회공
관련된 모든 레이더를 일단은 갖춰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들은 방산이 아니더라도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요거를 개발을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 체계 KAMD를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수혜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청궁2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 총대를 메고 현재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갭상승, 박스권에 대한 갭상승을 돌파를 좀 해주고 현재 조정이 운봉이 조정이 되지만은 장중 조정을 보이고 하루나 이틀 이게 보이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LRG 넥스원이고요. 일단 6회공 레이더 시스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위까지 함께 좀 만나봤고요. 1위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위 금메달 종목인데요. 일단은 오늘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힌트를 좀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예, 힌트는 그 방산 중에서 현재 항공기를 만드는데 항공기를 보시면은 이 업체를 떠올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항공기를 보면 떠올릴 수 있다. 몇 가지 종목이 좀 생각이 나지만 관련된 정보는 노란톡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금메달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군용 항공기죠. 이제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예전에는 T-50이라고 해서 현재 훈련기 쪽, 고등훈련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약간 개량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하는 부분들 FA-50으로 좀 현재 명명을 좀 했고, 이게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공군의 정식 기종으로 납품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6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은 거의 아음속으로 모든 어떤 전투 역량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수혜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F-16을 사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전부 다 이 기종을 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재적인 어떤 수주, 추진 내역도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KF-21,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FA-50은 아음속기고 KF-21은 현재 초음속기고 스텔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보다 좀 더 약간은 못하지만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형 현재 항공모함의 탑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나토에서도 호환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업체의 현재 전투기 부분의 성장성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노란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입력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1위인 금메달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 힌트를 좀 주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잠재적인 수주 내역까지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저희는 화면으로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휴 사이에 전해졌던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 흐름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냉전 시대의 성장 산업으로 방산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역시 주목해 보면서 순환매 전략 취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핫 종목 중 베스트 종목으로 엔젠바이오 꼽아주셨는데요. 특히 오늘장에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오늘장 내내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